나는 미안한 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직업에서 발전하려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기 엄마가 됐다라는 이유로 육아책을 100권을 읽어야 된다. 난 이것이 여성학대라는 거지. 젊은 여성들을 학대하라는 거지. 그냥 낳기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이나 유럽처럼 그냥 데리고 소아과에 가면 그냥 거기서 검사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육아책을 봐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반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어렵기만 한 육아로 답답한 분들께 해법 같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기 발달 평가하고 부모님들한테 애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려드리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아기 발달 전문가시잖아요. 너무 안 유명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박사님 덕분에 아기 발달 전문가라는 직함,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에 아기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동, 뭐 네네. 유아, 뭐 이렇게 넓게 얘기하던 걸 아기해서 특히 0에서 2세가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과 강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네, 저는 네.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네. 육아에 정답이 있다라고 네, 강조해 주신 네, 네. 부분인데 그 메시지 맥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지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하나 키우는 엄마도 엄마표 육아책을 쓰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한 100권의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이제 육아에는 정답이 없어,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노력하다가 지쳤으면 육아에는 정답이 없어 이렇게 했겠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말로 하면 뭐 선무당들이 쓴 육아책을 보고 엄마들이 혼란이 일어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지능적인 특성, 운동 발달의 특성, 기질적인 특성, 그치? 플러스 항상 그 환경을 같이 분석해야 돼요. 네. 이 아기의 장점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부모가. 오케이? 아니면 이 아기의 부족한 면을 조금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해서 아기 발달은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같이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의 가이드는 나오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 방법은 있지. 그런데 지금 카더라가 너무 많죠. 네. 박사님.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아기 발달에 대한 접근을 심리학적 접근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게 의학적인 접근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아직 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어를 어머니들은 뭐 저 사람이 뭐 유아 심리를 공부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고, 일단 발달 심리도 공부했지만 발달 신경학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아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이 분야를 공부하셔가지고 더 육아 가이드 하는데 기여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증상은 다 똑같아. 애가 막 이렇게 산만해. 근데 이게 배고파서 산만한 건지, 기질적으로 산만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얘를 학대 방임해서 애가 불안해서 산만해진 건지, 아니면 얘가 발달 장애가 있어서 산만해진 건지, 애가 보이는 증상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틀려지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네. 더 많이 이 분야에 진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을 박사님께서는 뇌 발달에 그러니까 공부해서.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은 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인 것이 몇 퍼센트가 내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고 몇 퍼센트가 환경의 영향인가를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잘 모를 땐 그냥 5대 5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아기 쪽이었을 적에는 8대 2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 인자가 결정하는 게 8이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2다. 그게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떼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력으로 옛날에는 암에 걸리는 거를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했지만 실제로 담배를 많이 펴도 폐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도 간암에 걸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까지도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간암 덩어리가 이렇게 커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전 술을 한 방울도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간이 약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해서 간이 망가진 거고, 그러니까 이젠 점차 이게 환경과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나는 유전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된다라고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 70년대 이후지만 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보는 매너는 아직도 환경이
100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8대 2에서 2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는 지금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카더라만 쏟아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부모가 환경이라고 봤을 때 네네. 부모를 환경으로 하면 이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부모가 어떻게 변해요? 자기 성격이 있는데 네네. 뇌가 이미 굳어져 네네. 버렸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 이런 매너가 필요하다 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괴감에 빠지시는 거잖아요. 이 환경을 부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사회로 봤을 때는 사회 시스템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 환경이 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야? 이 사회 시스템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발달 문제를 왜 엄마가 발견해야 되냐는 거지. 어. 그냥 가면 전문가가 발견해 줘야 되는 거고. 아, 엄마가 가진 책임감이 너무 크죠, 우리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기 발달 백과를 썼지만 저는 그거는 읽었습니다. 엄마들이 그걸 공부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공부한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죽으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은 의학 서점에서 팔았어요. 아기 발달 백과의 전 버전이. 지금은 자녀 교육서 쪽에 당연히 그치. 나는 미안한 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직업에서 발전하려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기 엄마가 됐다라는 이유로 육아책을 100권을 읽어야 된다. 난 이것이 여성학대라는 거지. 젊은 여성들을 학대하라는 거지. 그냥 낳기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이나 유럽처럼 그냥 데리고 소아과에 가면 그냥 거기서 검사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지.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잖아요. 여성을 교육의 기회를 줘놓고 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육아책을 봐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반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모유 수유를 뭐 완모로 해야 된다 해서 네네. 했지만 그렇다고 애착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하나가 애착부터 턱턱 막히거든요. 자, 보세요. 부담이 이제 커지거든요. 옛날에 이제 부모 교육인가가 있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한동안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육아 프로그램이. 근데 2003년인지 언제인지 부모 교육 생방송 60분 부모가 만들어졌던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자문을 한 거예요. 네. 한 번을 나와선 얘기를 다 못한다, 한 전문가가. 그러니까 한 전문가 나와서 월화수목 금을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5번씩 얘기를 한 거지, 네네. 5일을. 네네. 근데 그랬을 때 소아정신과 의사가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애착에 대한 것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데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네. 이게 모든 건 정상 범위가 있어. 네네. 오케이? 그럼 이게 정상 범위의 애착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애한테 오냐오냐 한 건 과잉보호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학대와 방임이지. 네네. 응? 애를 막 욕하고 때리고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이거 학대와 방임이에요. 정상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정상 범위에서 쿨하고 좀 드라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착에 대한 애착 장애에 대한 방송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은 내가 정상 범위에서 좀 쿨하고 드라이하게 했어. 썩 다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얘의 의식주는 다 보장을 해준 거지. 네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게 해줬지만 썩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걸. 프렌들리하지는 않게. 그치. 이 아이의 뇌 손상을 일으키는 발달의 지연을 일으키는 학대와 방임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았는가가 내 해석이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애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학대랑 방임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고 네, 있다고. 네. 엄마가 좀 짜증 내고 뭐 그랬더라도 반성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 대해주면 이건 잊혀지는 거야, 애기 뇌에서. 뇌 손상을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엄마들은 내가 한두 번 애기들한테 소리 지르고 부부싸움을 하고 애기를 내팽개치고 엉덩이 한 대 때린 것이 마치 이 아이의 뇌 손상을 일으킨 것, 학대와 방임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게 내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난 자괴감에 시달리고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과잉 보호를 하죠. 미안해가지고 막 과잉 보호를 해요. 필요 네네. 이상으로 네네. 친절하게 하고 막 공감을 해주다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친절했으니까 지치는 거야. 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독감과 또 전쟁료가 욱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방으로 들어와서 박혀져 있으면 또 남편이 저 여자 왜 저러나, 애기 엄마가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난 게 내가 봤을 때 애착에 대한. 반응성 애착 장애에 대한 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내 아이하고 나 사이에 애착 장애가 일어나서 내 아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머리도 나빠질 것 같은 불안감에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안 나오게 하려고 또 이제 과잉 보호를 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연구 네. 결과는 과잉 보호와 학대 방임은 똑같아요. 결과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력이 떨어지는 애가 돼버리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 애착 장애에 대한 불안으로 애를 막 과잉해서 키우는 더 거지. 그렇겠죠. 네.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애가 걷기 전까지 가능해요. 내가 애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근데 애가 걷고 뛰기 시작하면은 만 24개월 전후로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피로도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럼 네. 막 화가 나는 거지. 네. 근데 뇌 발달에서는 0에서부터 24개월까지 좀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가는 중이잖아. 잠깐 참으세요. 해서 조금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회가 0에서 2세의 기본 신경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사회성이 좋아.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건 뭐야?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 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3세에 어린이집 보냈을 때 되게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이걸 0에서 2세 3세까지도 과잉 보호를 해버리니까 어린이집에 가니까 나만 예뻐해 주지 못하잖아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폭발하는 거지. 어.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아기 훈육을 하려고 해도 또 내 아이를 학대했다고 엄마들이 나서니까 이제 어린 선생님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가서 발달평가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해버리게 된 거지. 애착에 그러니까 대한 중요성을 너무 과하게 부담으로 느끼다 보니까 네. 그렇게 방송이 풀지 않았는가가 방송이 기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가 이제 제 해석이에요. 혹시 부모가 애착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 잘못 네. 생각하는 부분 한두 가지 네. 더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너무 과잉 보호도 안 되고요. 그냥 쿨하고 드라이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법적인 부모 역할은 해라. 화가 나도 법적으로. 매겨라. 꼬집는 것도 학대예요. 그리고 예. 얼굴을 때리는 것도 학대야.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학대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각자 기준이 다 틀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는 부모가 굉장히 많이 때려서 키운 사람도 지금 엄청 많아요. 원부모 중에. 네. 부모가 굉장히 따뜻하게 해준 사람은 이제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부모한테서 좀 맞은 사람도 되게 많아, 남자분들 중에. 그랬을 때는 또 아내가 육아책을 읽고 막 얘한테 잘하는 게 불만인 거지. 나도 그렇게 좀 부모가 때리고 그냥 그렇게 했어도 나 돈 벌고 살잖아. 그러니까 뭘 그렇게 애를 그렇게 키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네네. 남편은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근데 육아책을 보면 그렇게 안 계속 나오죠. 즐겁게 놀아줘야 네네. 되고, 이제는 엄마를 공략하다가 이제 아빠까지 공략하죠. 아버지가 잘해줘야지 자존감이 높은 애가 된대. 그러면 이제 욕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이유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애들은 어떻게 되라고. 그럼 걔네들은 자존감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전부 다 육아 마케팅이란 말이야. 근데 방송도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풀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방송 오래 했지만 뭔가 그들이 기획해 준 대로 내가 맞춰주길 바라는 거지. 난 절대로 안 하죠. 기획회의에 내가 참석했을 때는 방송도 출연하지만 그대들이 기획한 것에 방송인으로 나는 출연 못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도 있냐면 난 애를 보지도 않았어. 예. 근데 카메라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 아이에 대해서. 연예인의 애를. 예. 나는 안 하지. 박사님, 네.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 지금 육아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나는 그런 육아에 대한 공부를 방송으로 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지 난. 절대로 안 네네네. 되고, 그래도 지금 적합한 인력은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이 아닐까. 네. 예, 그분들이 이 뇌발달에 대한 공부를 더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육아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매뉴얼이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의사협회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14조인가 그래요. 이거 네네. 푸는 돈이. 네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와달라 그래갖고 그거 감당하는 높은 1급 공무원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14조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쪼개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라. 그럼 돈만 날라가지. 저출산 네네. 일도 해결이 안 된다. 서울시가 그 돈을 갖고 있다면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하고 소아과 그 대한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 돈을 이쪽에다 줘라.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네.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지. 출산하신 분한테 마사지사까지 보내준대요. 이게 무슨 계속 나누는 거지. 뭐 교통비로 얼마 주고 이런 식이니까 저는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30만 원을 주고 70만 원을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애기의 뇌 발달에 대한 전문가들이 육아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차라리 어린이집을 엄청 파워풀하게 만들어라는 거지, 내 그러니까요. 얘기를. 지금 출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육아가 두려워서 지금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엄마 아빠가 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유태인처럼 아 애가 축복이구나. 그리고 왜 공부를 해? 아기 발달책도 읽지 말란 얘기에 대는 너무 안쓰러운 거지. 한국 젊은 여성들에 대한 학대라는 거지. 과잉 지식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것을 기본 네.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그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 내가 뭐 네네. 이렇게 설명하면 네네. 어떤 사람은 뇌가 이렇게 있어. 네네. 그러면은 네모난 프로그램이 강해. 어떤 사람은 뭐 동그란 프로그램이 그걸 나중에 강하잖아요. 넣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하잖아. 네. 그러면 이 의학적인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학적인 지식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걸 다 잘라. 그래갖고 네모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틀에서. 그렇지. 예, 자기의 예. 틀로서 들어오는 것만 이해하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상대방이. 부모도 마찬가지겠네요. 부모 네. 입장에서는 왜 부모의 부모님, 틀로. 그치. 부모는 예. 애기의 뇌 발달에 대한 것도 모르고, 물론 네. 심지어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모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왜 그들에게 모르는 상태로 도움을 주면서 키우게 안 하고, 네, 네. 왜 자꾸 공부하라냐는 거지. 이게 내가 뭐 삼성전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LG연구원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교수님,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부모가 어떤 노력 그러니까 안 해도 부모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소아과에 아무것도 가서 안 해도 돼요? 소아과에 예방접종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소아과에 데리고 가면은 아 다음 맞아야 예방접종 되니까. 언제서 얘기해주면 그 날짜만 달력에 적었다 가면 되고 그 예방접종이 뭔지에 대해서 의학적인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네네, 그렇게 있죠. 네, 네네. 그렇지. 그거는 그 전문 의학을 하시는 분이 정말 책임감 있게 아, 코로나 예방접종 네네네네네. 하듯이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아, 전문가는 전문가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그치, 지금 부모는 부모가 전문가한테 전문가의 데려가는 역할까지 한다. 거고 데려갔을 때 많은 비용을 내지 않게끔 네네. 비용적인 거는 국가에서 담당을 이거 국가가 아니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담당하라 이거지 무슨 국가야 세금 냈으니까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을 마치 엄마하고 애착장애가 있는 것처럼 풀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엄마를 가해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가 겁난 거지. 내가 내 새끼를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키워도 되는데. 대기자 TV